67세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2년째였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아파트 1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늘 똑같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산책하는 강아지들.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또 혼자 앉아 계세요? 딸 수진이가 영상통화로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딸.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죠. 응, 그냥 TV 보고 있어. 엄마, 나가세요. 친구들이라도 만나고. 맨날 집에만 계시면 우울해지잖아요. 친구들도 다들 바빠. 손주들 돌보느라. 엄마는 손주도 안 봐주시잖아요. 따끔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어요. 수진이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들 준호는 서울에 살지만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으니까요. 알았어. 나가볼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간다고 어디를 가나? 12년 동안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더라고요. 남편 재혁이는 55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봐하던 사람이 저녁에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죠. 그 후로 12년. 처음 3년은 눈물로 보냈고 그 다음 3년은 무기력으로, 그 후엔 그냥 살았습니다. 그저 숨쉬고 밥 먹고 잠자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여고 82학번 동창회 초대장. 손으로 만지작거렸어요. 45년 만에 재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5년이라. 고등학교 때 친구들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름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죠. 그때는 다들 18살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63세가 넘었을 거예요. 쓰레기통에 던질까 망설이다가 그냥 냉장고 위에 올려놨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데 요즘 어르신들 우울증 많대요. 밖에 좀 나가셔야 해요. 알았어. 동창회 같은 거라도 있으면 나가보세요. 순간 냉장고 위에 초대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동창회 초대장이 왔더라. 진짜요? 엄마, 꼭 가세요. 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뭘 입고 가지? 45년 만에 보는 건데. 엄마 옷장에 좋은 옷 많잖아요. 베이지색 재킷 있었잖아요. 그거 10년 전에 산 건데. 그래도 입어보세요. 엄마한테 잘 어울려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베이지색 재킷을 꺼냈어요.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재킷을 걸쳐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섞인 짧은 단발머리. 그래도 한번 가볼까? 동창회 날 신촌의 한 한식당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후회가 밀려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50명은 좋게 넘어 보였죠. 어머, 은희야. 누군가 나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안녕. 어색하게 인사하고 구석 테이블로 갔습니다. 물만 마시며 앉아 있었죠. 주변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다들 옛날 얘기하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역시 올 게 아니었어. 나만 혼자 동떨어진 것 같잖아. 가방을 챙겨 일어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정은이 맞지?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안경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했죠. 누구지? 한참 쳐다봤어요. 나 기억 안 나? 이상민이야. 상민?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항상 1등 하던 모범생. 안경 쓰고 책만 보던 조용한 남학생. 키가 작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훨씬 컸어요. 아, 상민이구나. 많이 컸네. 허허, 고등학교 때 작았잖아.
대학 가서 10cm 더 컸어. 안경을 벗고 가까이 다가온 그의 얼굴을 보니 희미하게 옛날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주름이 많았습니다. 당연하죠. 나도 늙었는데. 앉아도 돼? 응, 앉아. 상민이가 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어요. 은희야,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예쁘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67세에 예쁘다니. 거짓말 같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뭘? 상민이는 뭐해? 병원에. 내과 원장이야. 와,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 혼자 사는 거 똑같은데. 상민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배우자는? 응. 아내가 7년 전에 췌장암으로. 미안해. 아니야. 은희는? 나도. 남편이 12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둘 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공감 같은 게 느껴졌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 상민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도 똑같았거든요. 나도 그래.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밥 먹어도 혼자고 말할 사람도 없고.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5세 남자가 외로움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신기했어요. 남자들은 잘 표현 안 하잖아요. 은희야,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옛날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봤자 혼자인데 뭐. 좋아.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10년 만에 남자와 단둘이 앉아 있는 게 어색했어요.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계속 가방 손잡이를 만졌습니다. 은희야, 기억나? 고등학교 때 너 우리 반에서 노래 제일 잘했잖아. 그랬나? 응. 졸업식 때 너 독창했잖아. 그리운 금강산 불렀는데 다들 울었어.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노래를 불렀었나? 상민이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넌 그때 항상 책만 봤잖아. 나 같은 애들한테 관심도 없었으면서. 아니야. 사실 너한테 관심 많았어. 뭐? 근데 말 못 걸었어. 넌 항상 친구들이랑 시끄럽게 웃고 다녔고 나는 소심했으니까. 상민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7세에 이런 설렘이라니. 2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 얘기, 친구들 얘기. 웃기도 하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누군가와 얘기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카페 문을 나설 때 상민이 말했습니다. 은희야, 우리 연락하고 지내자. 전화번호 줄게.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문자 보낼게. 응? 응. 헤어지는데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뭘까, 이 기분. 오랜만에 사람 냄새를 맡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문자가 왔습니다. 은희야, 잘 잤어? 어젯밤 꿈에 내가 나왔어.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노래하던 모습. 미소가 나왔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여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잘 잤어. 어제 정말 반가웠어.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상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67세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점점 그 문자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하게 됐어요. 오늘 날씨 좋네. 산책 어때? 점심은 뭐 먹었어? 오늘 병원에서 환자가 고맙다고 사탕 줬는데 넣어주고 싶더라. 사소한 문자들이었지만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일주일 후 상민이 전화했습니다. 은희야,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같이 산책하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데이트인가? 67세에 무슨 데이트야?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응, 좋아. 한강공원에서 만나자.
이 시에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지? 갑자기 10년 동안 신경 쓰지 않던 옷차림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베이지색 재킷에 검은색 슬랙스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도 했어요. 립스틱까지 바르고 나니 거울 속 내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토요일 한강공원. 상민은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날씨 좋다. 응, 정말 좋네. 나란히 걸었습니다. 상민이 내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줬어요. 남편 재혁이도 이렇게 배려해 준 적 없었는데 벤치에 앉아 한참 강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물에 반짝이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은희야. 상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솔직히 말할게. 나 동창회에서 널 보고 정말 반가웠어. 나도. 그리고 자꾸 생각나더라. 내 얼굴, 내 목소리.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은희야, 우리 계속 만나자.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그날 이후 일주일에 2번씩 만났습니다.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봤어요. 67세에 다시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민은 항상 내 말을 잘 들어줬어요. 내가 피곤해 보이면 은희야, 오늘 힘들어? 그럼 일찍 들어가 하고 배려해줬죠. 식당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습니다. 은희는 매운 거 못 먹지? 이거 주문하자. 이런 작은 배려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주 2번씩 만나던 것이 어느새 일주일에 4번, 5번으로 늘어났어요. 상민이는 병원 일이 바쁜데도 시간을 냈습니다. 은희 보면 피로가 풀려 하면서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희야, 내일 시간 있어? 응, 토요일이잖아. 당연히 있지. 그럼 우리 집에 올래? 심장이 쿵했습니다. 집에? 응. 내가 요리 좀 해. 집에서 편하게 저녁 먹자. 괜찮아? 망설여졌습니다. 남자 집에 간다는 게 67세인데도 떨렸어요. 은희야, 부담 주려는 거 아니야. 그냥 밖에서만 만나니까 불편할 것 같아서 편하게 있고 싶어서 그래. 상민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알았어. 갈게. 정말 고마워. 내일 5시에 올래?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괜찮은 걸까? 너무 빠른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상민의 집 앞에 섰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정도 되어 보였죠.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떨리지? 67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은희야, 왔어? 문이 열렸습니다. 상민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웃고 있었죠. 어서 와. 들어와. 현관을 들어서니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였습니다. 소파, TV, 책장. 남자 혼자 사는 집치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앉아. 음료수 줄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민이 부엌에서 오렌지 주스를 따라왔어요. 고마워. 주스를 마시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 상민의 사진, 그리고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상민의 전 부인이었을 겁니다. 저분이 부인분이셨어?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유진이. 7년 전에 떠났어. 예쁘시네. 그래. 성격도 좋았어. 근데 췌장암이 너무 빨리 진행됐어. 진단받고 6개월 만에. 상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안해. 슬픈 얘기를. 아니야. 괜찮아. 나도 내 얘기를 했습니다. 재혁이 얘기, 12년 전 그날 아침 얘기.
출근하면서 저녁에 봐했던 사람이 다시 못 돌아온 얘기. 상민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응. 근데 이제는 괜찮아. 시간이 약이더라. 나도 그래. 처음엔 살고 싶지 않았어. 근데 환자들 보면서 다시 살아야겠다 싶었지. 우리는 한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배고프지? 저녁 준비할게. 상민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도 따라 일어났어요.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앉아 있어. 내가 다 할게. 같이 하자. 더 빠르잖아. 결국 둘이서 요리를 했습니다. 상민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는 나물을 무쳤어요. 은희야, 나물 무치는 거 진짜 잘한다. 25년 넘게 했으니까. 나는 요리 배운 지 얼마 안 됐어. 유진이 떠나고 나서 혼자 먹어야 하니까. 잘하는데? 된장찌개 냄새 좋아. 함께 요리하니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부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마주보며 밥을 먹었어요. 맛있다. 정말. 은희가 도와줘서 더 맛있는 거야. 식사 중에 상민이 물었습니다. 은희야, 자식들은 뭐 하고 있어? 딸은 미국에서 변호사 해.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자주 보니? 아니. 딸은 1년에 한 번?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외롭겠다. 뭐? 바쁜 거 이해해. 나도 그 나이 때 바빴으니까. 나도 딸이 하나 있는데 제주도에 살아. 남편이 거기 병원 원장이거든. 손주들 보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해. 그럼 자주 못 보겠네. 응. 작년에 2번 봤나? 우리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서로 이해하는 웃음이었어요. 식사 후 상민이 와인을 꺼냈습니다. 와인 괜찮아? 도수 낮은 거야. 응, 좋아.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예쁘다. 그치? 이 야경 보려고 이 집 샀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은희야. 응? 나. 솔직히 말할게. 상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뭔데?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 목소리도 웃는 모습도. 상민아, 나 너무 빠른 거 알아. 근데 우리 나이에 시간이 많지 않잖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 상민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너 보고 싶었어. 매일. 문자 오는 게 기다려졌고 만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 정말? 응. 12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상민이 나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나도 그를 안았어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안긴 게 따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상민이 내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은희야, 우리 진지하게 만나면 안 될까? 진지하게? 응. 그냥 친구로 만나는 게 아니라 연인으로. 67세의 연인이라는 단어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좋아. 정말? 응. 나도 그러고 싶었어. 상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입술에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5번, 6번을 만났어요. 상민은 병원이 끝나면 바로 나를 보러 왔고 나는 그가 올 시간에 맞춰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때로는 내 집에서, 때로는 상민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드라마를 보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장을 봤습니다. 은희야, 이거 사자.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이거 너무 비싸. 괜찮아. 내가 살게. 상민은 항상 나를 배려했습니다. 무거운 건 대신 들어주고, 피곤해 보이면 일찍 보내주고,
아프면 약을 사다 줬어요. 감기약이야. 꼭 먹어.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갔습니다. 밝은 카페 소리. 어느 일요일 오후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상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은희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응?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결혼. 우리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거 너무 외롭잖아. 같이 살면 서로 의지가 될 것 같은데. 상민아, 그건 나 진심이야. 매일 헤어질 때마다 아쉬워. 같이 아침 맞이하고 같이 잠들고 싶어. 상민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애들은 애들 인생이고 우린 우리 인생이잖아. 나도 딸한테 물어봤어. 처음엔 반대했는데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하더라. 진짜? 응. 은희 애들도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와 준호가 뭐라고 할지 생각 좀 해볼게. 응, 천천히 생각해. 나 기다릴게.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말이야. 누굴 만나고 있어. 누구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의사야. 내과 원장. 그래서요? 우리가 결혼하려고 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수진아, 엄마 나이가 67세인데 무슨 재혼이에요? 그 사람 재산 목적일 수도 있어요. 아니야. 상민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3개월 만난 사람인데. 나는 알아. 상민이는 진심이야. 엄마, 절대 안 돼요. 엄마 연금이랑 아빠 보험금 노리는 거예요. 수진아, 엄마 말 좀. 엄마, 정신 차려요. 딸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재혼은 무슨 재혼이에요? 67세예요. 67세. 엄마도 외로워. 엄마, 그냥 편하게 사세요. 괜히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결혼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연인으로만 지내야 하나?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아이들 눈치를 봐야 하지? 상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민아. 응, 은희? 나 결혼할게. 전화기 너머로 상민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은희야, 고마워. 평생 잘할게. 절대 후회 안 하게 해줄게. 나도 잘할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7세의 새 출발. 3주 후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딸 수진이는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아들 준호는 형식적으로 왔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죠. 상민 쪽 친척 몇 명과 친구들만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원장님. 행복하세요.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상민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은희야, 평생 잘할게. 외롭지 않게 해줄게. 나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상민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짐은 내일 옮기고 오늘은 그냥 쉬자. 응.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은희야. 응?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상민이 나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키스했어요. 처음보다 더 깊고 더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은희야. 오늘은 상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67세의 신혼 첫날 밤.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신혼 첫날 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민이 조명을 어둡게 줄였어요. 침대에 앉았죠.
은희야, 긴장하지 마. 천천히 할게. 나도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혁이와 사별한 후 12년 만이었으니까요. 상민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응. 키스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부드러웠어요. 상민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었죠. 하지만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상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옷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상민아. 천천히. 응, 천천히 할게. 하지만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67세의 몸은 예전과 달랐어요. 폐경 후 몸의 변화를 깜빡했습니다. 아파. 상민아, 천천히. 곧 익숙해질 거야. 참아봐.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팠어요. 정말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첫날 밤인데 울 수는 없었으니까. 얼마나 지났을까요? 끝났습니다. 상민이 옆으로 누우며 말했어요. 은희야, 미안해. 너무 오랜만이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휴지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눈가에 눈물 자국. 이게 정상인가?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건가? 물로 얼굴을 씻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상민은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나는 침대 끝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상민이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응. 아침 먹자. 내가 토스트 만들게. 상민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나도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아직도 아팠어요. 몸이 쑤셨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상민이 말했어요. 은희야, 어젯밤에 미안했어. 다음엔 더 조심할게. 응, 괜찮아. 오늘 병원 가야 해서 10시에 나가야 해. 혼자 있어도 괜찮지? 응, 괜찮아. 짐 정리할 거 많아. 상민이 출근하고 나서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옷을 옷장에 넣고 화장품을 욕실에 정리하고 그러다 상민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양말과 속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맨 밑 서랍에 검은 비닐봉지가 하나 있었어요. 뭐지? 열어봤습니다. 러브젤이 4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열어보니 비아그라였습니다. 한 통이 거의 비어 있었고 3통이 하나 더 있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서랍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혼자 살 때 필요했나? 아니면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저녁에 상민이 돌아왔습니다. 은희야, 나왔어. 응, 어서 와. 저녁 뭐 먹을래? 내가 중국집 시킬까? 응, 좋아.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서랍 속에 러브젤과 비아그라. 은희야,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럼 오늘은 일찍 자자. 식사 후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상민이 옆에 누우며 말했어요. 은희야.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설마, 오늘은 피곤해서 조금만 어제보다 잘할게. 상민의 손이 내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지만 신혼인데 거절할 수 없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상민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러브젤을 꺼냈어요. 아, 저걸 쓰는구나. 이거 바르면 덜 아플 거야. 차갑고 끈적한 게 몸에 닿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밤도 아팠습니다. 러브젤을 발랐는데도 여전히 아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이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은희야, 우리 오늘 아침에. 상민아, 어제도 했잖아. 부부인데 뭐. 자연스러운 거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몸이 안 좋아졌어요. 질 부위가 계속 따갑고 소변 볼 때도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부끄러워서 갈 수 없었어요. 2주째 되던 날, 상민의 병원에 함께 가게 됐습니다. 은희야, 오늘 병원 직원들한테 소개시켜 줄게. 그래. 응. 원장 부인으로 정식 소개하고 싶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내과 병원이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간호사들이 인사했습니다. 수고해. 소개할게. 내 아내 은희야. 안녕하세요. 젊은 간호사들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부인 정말 젊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상민이 기분 좋게 대답했습니다. 은희야, 원장실에서 좀 쉬고 있어. 나 환자 좀 보고 올게. 응. 원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어요. 큰 책상, 가죽 소파, 벽면에 의학 서적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드럽고 푹신했어요. 그런데 발밑에 뭔가 걸렸습니다. 내려다봤어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얇은 스타킹이었습니다. 살구색.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새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신었던 거였죠. 왜 여기에 스타킹이? 청소하는 분이 흘렸나? 아니면 손이 떨렸습니다. 소파 쿠션 사이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발견했습니다.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만. 이게 뭐지? 나는 진주 귀걸이를 하지 않습니다. 금 귀걸이만 해요. 그럼 누구 거지? 빠르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은 이미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러브젤이 3개 더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 헤어핀 2개, 립스틱 하나. 내가 쓰는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왜 여기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서랍을 닫았어요. 은희야, 뭐해? 상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창밖 구경하고 있었어. 그래, 점심 먹으러 가자. 응. 귀걸이와 스타킹은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스타킹, 귀걸이, 헤어핀, 립스틱. 이게 우연일까? 은희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집 가서 쉬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상민은 콧노래를 불렀어요. 기분이 좋아 보였죠.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희야, 나 샤워 좀 할게. 응. 상민이 욕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주머니에서 귀걸이를 꺼냈습니다. 작고 예쁜 진주 귀걸이.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누구 거지? 현관 쪽을 봤습니다. 상민의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 실내화. 내 실내화 옆에 또 다른 실내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건 언제 샀지? 가까이 가서 봤어요. 240 사이즈. 나는 250이에요. 누구 거야?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재빨리 소파로 돌아왔어요. 상민이 나왔습니다. 시원하다. 은희도 씻어. 응. 욕실로 들어가면서 뒤돌아봤어요. 상민은 TV를 켜고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샤워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상민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은희야, 배고프지? 저녁 뭐 먹을래? 나 별로 안 배고파. 그래. 그럼 나 혼자 라면 끓여 먹을게. 상민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내 옷들 사이에 낯선 옷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색 블라우스. 내 옷이 아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라벨을 봤어요. 사이즈 55.
나는 66이에요. 누구 옷이야? 은희야, 라면 끓였어. 같이 먹자. 황급히 옷장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나 진짜 배 안 고파. 먼저 먹어. 그래. 괜찮아? 응, 좀 쉴게. 다시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스타킹, 귀걸이, 실내화, 블라우스, 모두 여자 물건들. 그것도 내 것이 아닌. 설마, 상민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다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밤 시계 소리. 밤이 됐습니다. 상민이 침실로 들어왔어요. 은희야, 잠들었어? 아니, 오늘은 일찍 잤네. 나도 자야겠다. 상민이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손이 내 몸으로 왔어요. 은희야, 상민아, 오늘은 좀 피곤해. 조금만. 금방 끝날게. 진짜 오늘은 부부인데 뭐 어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똑같았어요. 러브젤, 아픔, 눈물. 끝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또 피가 묻어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푸석한 피부, 그리고 지쳐 보이는 눈. 나 괜찮은 걸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상민이 말했어요. 은희야, 이번 주 토요일에 학회 가야 해서 부산 가. 부산? 응. 1박 2일. 일요일 저녁에 올게. 그래.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 응, 괜찮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쉴 수 있다는 것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였어요. 집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토요일 아침 상민이 짐을 챙겼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심심하면 친구들 만나고 그래. 응, 조심해서 다녀와. 사랑해. 상민이 볼에 키스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찾아보자. 진실을. 서재부터 시작했습니다. 책장, 서랍, 파일, 상자. 하나하나 뒤졌어요.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상민의 양복들 사이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죠. 영수증 몇 장이 나왔어요. 꽃집 영수증. 장미 쉰송이. 나는 받은 적 없는데. 호텔 영수증. 디럭스롬. 우리 신혼여행은 제주도 펜션이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뒤졌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상자. 열어봤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상민과 젊은 여자, 30대로 보이는 긴 머리 여자,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1년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전. 그럼 괜찮은 건가? 하지만 다음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2024년 7월, 2달 전, 우리가 결혼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아, 신음이 나왔어요.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레스토랑, 호텔, 바닷가, 모두 최근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여자가 입고 있는 빨간 블라우스, 옷장에 걸려있던 바로 그 블라우스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민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희야, 부산 잘 도착했어. 점심 먹었어?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응, 먹었어. 뭐 먹었는데? 그냥 김밥. 혼자 먹기 외롭지? 미안해. 내일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 응. 그럼 나 학회 들어가야 해서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사랑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사진을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랑한다고? 거짓말쟁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상민과 그 여자의 웃는 얼굴들. 어떻게 이럴 수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야 하지? 딸, 아들. 하지만 부끄러웠어요. 엄마가 틀렸어. 너희 말을 들을걸. 이런 말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상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희야, 저녁 먹었어? 응.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그래. 나 지금 회식 중이야. 내일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할게. 응. 사랑해, 자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기라고 부르면서 다른 여자도 만나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아니면 따져 물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로 보이는 긴 머리 여자. 심장이 쿵했습니다. 설마 사진 속 그 여자? 누구세요? 저 상민 씨 계신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 계신데요. 아, 그럼 실례지만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할 말이 있어서요.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사진 속 바로 그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날씬한 몸매. 나보다 3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민 씨. 여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정은이에요. 상민 씨 아내고요. 아내요?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한 달 전에 결혼했어요. 그럴 리가. 상민 씨가 저한테는. 여자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지은아, 사랑해. 다음 주에 같이 여행 가자. 너만 있으면 돼. 날짜를 봤습니다. 일주일 전, 우리 결혼식 3주 후였어요.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김지은이에요. 상민 씨 병원 간호사고 3년째 만나고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요? 네. 처음엔 상민 씨가 미혼인 줄 알았어요. 부인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상했어요. 자꾸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 내서 찾아왔어요. 상민 씨한테 확실하게 물어보려고.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민 씨가 결혼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당신이 있었다는 게.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67세 아내와 30대 애인. 둘 다 속은 거였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을 넘겼습니다. 상민과 지은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레스토랑에서, 호텔에서, 바닷가에서 내가 발견한 사진들과 똑같았습니다. 이건 지난달에 찍은 거예요.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 상민은 그때 부산 학회 간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건 일주일 전이요. 상민 씨가 명품 가방 선물해 줬어요. 명품 가방? 우리 결혼식 다음 주였습니다. 얼마짜리예요? 500만 원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나한테는 결혼 선물로 50만 원짜리 목걸이 하나 줬는데 지은이가 계속 말했어요. 상민 씨가 저랑 결혼하자고 했어요. 작년에. 뭐라고요? 프로포즈 받았어요. 반지도 받았고요. 지은이가 왼손을 보여줬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1캐럿이래요. 상민 씨가 직접 골라줬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나한테는 아무 반지도 안 줬는데. 근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안 꺼내더라고요. 자꾸 미루고. 그때 저를 만났나 봐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진실이 너무 잔인했어요. 지은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상민 씨예요. 받아보세요. 지은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틀었어요. 지은아. 상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오늘 부산이라 못 만나. 내일 저녁에 보자. 부산이라고 했습니다. 나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오빠, 결혼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사실이야? 아니야? 지은아, 그게. 대답해줘. 결혼했어, 안 했어? 또 침묵. 미안해. 지은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67세와 30대. 나이는 달라도 같은 고통이었어요. 한참 후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은 무슨, 나도 피해자예요. 당신처럼. 저, 상민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3년 동안. 나도요. 비록 3개월이지만 진심이었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끝낼 거예요. 이런 사람이랑은 못 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 나이가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어머님도 다시 시작하세요. 이런 사람한테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요. 67세에 다시 시작이라니 가능할까요? 어머님, 제가 아는 거 다 말씀드릴게요. 뭐요? 상민 씨, 저 말고도 다른 여자들 만났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 간호사들, 제약회사 여자 직원들, 소문이 많았어요. 그럼 당신은 왜?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진심이라고 저한테는 프로포즈 했으니까. 지은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보 같았죠? 우리 둘 다요. 내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상민이었어요. 은희야, 자기 전에 전화할게.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 이제는 구역질 났습니다. 지은이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이것 봐요. 나한테도 똑같이 보내요. 진짜 쓰레기네요. 이제 알았어요. 지은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USB였어요. 이거 어머님께 드릴게요. 이게 뭔데요? 병원 CCTV 영상이요. 제가 행정실 직원한테 부탁해서 받았어요. 무슨 영상인데? 상민 씨가 원장실에서 다른 간호사랑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 왜 저한테? 어머님이 싸우실 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혼하시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고마워요. 저도 끝낼 거예요. 깔끔하게. 지은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조심히 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파일을 클릭했어요.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흑백 화면, CCTV 영상이었어요. 병원 원장실 복도, 시간은 밤 10시 47분. 복도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상민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20대로 보이는 젊은 간호사, 상민이 그녀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친밀한 모습이었어요.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화면은 계속 복도를 비췄습니다. 빨리 감기를 했어요. 4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었어요. 머리를 쓸어 넘겼죠. 상민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를 벽에 밀어붙이고 키스했어요. 긴 키스였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신음이 나왔어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얼굴을 대고 토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계속 구역질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7세, 늙은 여자. 주름진 얼굴, 푸석한 피부. 영상 속 그 간호사는 달랐어요. 젊고 예뻤습니다. 나는 뭐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냥 외로움 달래는 도구였나?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상민이었습니다. 은희야, 아침 먹었어? 응, 나 지금 출발해. 저녁 6시쯤 도착할 것 같아. 응. 은희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정말 괜찮아? 괜찮아. 그래, 저녁에 봐. 맛있는 거 사갈게.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저녁 6시까지 8시간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검색했어요. 이혼 변호사 무료 상담. 여러 법률 사무소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지원.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저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월요일 오전에 방문 상담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해요. 그럼 예약 도와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은이요. 네, 정은이님. 월요일 오전 10시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예약 완료됐습니다. 가능하시면 결혼증명서와 혼인신고서, 그리고 증거자료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결심했습니다. 끝내기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희야, 나왔어. 상민의 목소리. 평소와 똑같았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상민이 쇼핑백을 들고 서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 하루만 떨어져 있었는데 너무 보고 싶더라. 다가와서 안으려고 했습니다. 뒤로 물러났어요. 왜? 어디 아파? 상민 씨. 응?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상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무슨 이야기? 앉아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어요. 어제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김지은 씨요. 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이가? 네. 당신 애인이요. 은희야,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다 들었어요. 테이블 위에 USB를 놓았습니다. 이것도 봤고요. 상민이 USB를 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은희야, 3년이요? 지은 씨랑 3년 만났다면서요? 그건 내가 외로워서요? 그래서 20대 간호사랑 원장실에서 그런 짓을 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다른 여자들도 있었죠? 은희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저한테 사랑한다면서 다른 여자들 만나고 명품 가방 사주고 호텔 가고 그러면서 진정하라고요? 상민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저랑 결혼했어요? 왜? 외로웠어. 외로웠으면 지은 씨랑 결혼하지. 왜 저한테? 지은이는 너무 어려.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그래서 저요? 나이 비슷한 저는 괜찮다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 최악이에요. 정말 최악? 은희야, 나 정말 이혼할 거예요. 상민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은희야, 다시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요. 은희야, 제발. 내일 변호사 만나요. 이혼 소송 시작할 거예요. 상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거야? 네. 후회할 거야. 67세에 혼자 뭐하고 살 건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참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사는 것보다 나아요. 은희야, 짐 싸세요. 오늘 당장 나가세요. 알았어. 상민이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끝이었습니다. 달콤했던 시작은 이렇게 씁쓸한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상민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침실에서 옷을 꺼내는 소리, 서랍 여닫는 소리.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상민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갈게. 은희야, 정말 미안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혼자가 됐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해 보였죠. 정은희님,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40대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혼인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한 달이요. 김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달이요? 네. 결혼한 지 한 달 됐어요. 이혼 사유가 뭔가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요.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과도한 성적 요구도 있었어요. 매일, 하루에 두세 번씩.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CCTV 영상이요. 남편이 병원 원장실에서 간호사랑.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증거는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남편 애인이랑 찍은 사진들이요. 그리고 호텔 영수증, 명품 가방 영수증. 좋습니다. 그리고 성적 요구 관련해서는 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좋은데요. 산부인과 가야 하나요? 네. 신체적 손상이 있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67세의 산부인과라니. 꼭 가야 해요? 소송에 유리합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요. 알겠어요. 그날 오후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다들 젊은 여자들이었어요. 임신한 사람, 아기 데리고 온 사람. 나만 67세 할머니였죠. 정은희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여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남자 의사면 더 부끄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이혼 소송 중인데요. 진단서가 필요해서요. 무슨 일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편이 너무 자주 요구했어요. 폐경 후인데도 매일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해 볼게요. 침대에 누우세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67세에 이런 검사를 받다니. 질 열상이 있네요. 그리고 만성염증도 있고요. 심각한가요? 치료 안 하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시라고 하셨죠? 진단서 발급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용기 내셔서 다행이에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어요. 김유진 변호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진단서 잘 받으셨네요. 이제 이혼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이요? 네. 법원에서 조정위원이 중재하는 거예요. 합의가 되면 재판 안 해도 되고요.
합의가 안 되면요? 그럼 정식 재판으로 가야죠. 상민 씨가 쉽게 합의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도 시도는 해야 해요. 절차상, 알겠습니다. 첫 조정 날이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법원에 들어갔어요. 복도에서 상민을 봤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민이 고개를 돌렸어요.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양측 모두 앉으세요. 상민과 나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진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 이상민의 지속적인 외도와 성적 강요를 이혼 사유로 합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USB 사진, 호텔 영수증, 그리고 산부인과 진단서. 조정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상민 쪽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혼 사유가 불분명합니다. 원고는 단순한 의심만으로 증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조정위원이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상민이 간호사와 원장실로 들어가는 장면, 40분 후 나오는 장면, 복도에서 키스하는 장면, 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건 산부인과 진단서입니다. 질열상과 만성염증, 원고가 겪은 고통의 증거입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피고 측 할 말씀 있으십니까? 상민의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상민을 쳐다봤습니다. 조정을 요청합니다. 얼마를 제시하시겠습니까? 500만 원. 500만 원이요? 내가 소리쳤어요. 김 변호사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원고 측은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5천만 원은 과합니다. 상민 쪽 변호사가 항의했어요. 과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병원 원장으로 재산이 충분하고 혼인 기간이 짧아도 피고의 귀책 사유가 명백합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측 다시 협의해 보시고 2주 후 재조정하겠습니다. 나오는데 상민이 다가왔습니다. 은희야.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조용히 끝낼 수 없어? 조용히요? 당신이 조용히 했어요? 은희야, 끝까지 가면 너도 손해야.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상관없어요. 끝까지 갈 거예요.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정이었습니다. 상민 쪽에서 제시한 금액은 1천만 원. 턱도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거절했어요. 그럼 얼마를 원하십니까? 5천만 원. 한 푼도 깎을 수 없습니다. 원고 측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과도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67세입니다. 재혼도 어렵고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해요. 그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합의가 어려워 보이네요. 정식 재판으로 넘기겠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낯선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 혹시 정은희 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미선이라고 해요. 이상민 원장 전 부인의 친구였어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전 부인이요? 네. 7년 전에 돌아가신 유진 씨요. 무슨 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박미선 씨가 입을 열었어요. 유진이 얘기 들으셨어요? 췌장암으로 돌아갔다고? 네. 거짓말이에요. 네. 췌장암은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박미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진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암이 급속도로 진행된 거예요. 스트레스요? 이상민 씨 때문이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유진이도 당신처럼 고통받았어요. 과도한 성적 요구, 외도. 내가 겪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유진이는 10년을 참았어요. 아이 때문에. 딸이 어렸으니까. 근데 결국 몸이 망가졌어요. 매일 우는 친구를 보면서 제가 뭘 해줄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박미선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가 죽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미선아, 상민이 다시 결혼하면 그 여자한테 말해줘. 조심하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연락처를 몰라서 오늘 법원에서 소송건 보고 찾아왔어요. 고맙습니다. 은희님, 끝까지 싸우세요. 유진이 목까지.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전 부인 유진 씨 생각이 났어요. 10년을 참고 살다가 결국 병으로. 나는 한 달 만에 끝냈네. 그나마 다행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지은이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지은 씨, 어떻게 지내요? 저, 병원 그만뒀어요. 그래요? 네. 상민 씨 얼굴 보기 싫어서 다른 병원 들어갔어요. 잘했어요. 어머님은 소송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판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증인으로 서면 안 될까요? 놀랐습니다. 증인으로요? 네. 제가 3년 동안 봤던 거 다 증언할게요. 상민 씨가 얼마나 여자들 만났는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당했으니까. 같이 싸워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유진 씨, 지은 씨, 박미선 씨,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원고 측 입증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유진 변호사가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 호텔 결제 내역, 명품 가방 영수증, 산부인과 진단서, 그리고 증인 김지은 씨 나오세요. 지은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3년간 연인 관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피고는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반지도 주었고요. 하지만 원고와 결혼한 후에도 저를 계속 만났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그 외에 아는 사실이 있습니까? 피고는 저 말고도 다른 간호사들, 제약회사 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병원 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상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정숙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어요. 증인 박미선 씨 나오세요. 박미선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의 전 부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전 부인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 부인 유진 씨는 피고의 과도한 성적 요구와 외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졌고 췌장암이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유진 씨의 일기가 있습니다. 박미선 씨가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2016년 3월 5일. 오늘도 상민이가 요구했다. 아픈데 멈추지 않았다. 이게 사랑일까?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2017년 8월 12일. 상민이가 간호사와 외도하는 걸 알았다. 말했더니 내 잘못이라고 한다. 나는 뭘 잘못했을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18년 1월 3일.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지만 딸 때문에 참아야 한다. 박미선 씨도 울고 있었어요. 판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오늘 잘 됐어요. 판사님 표정 보셨죠? 네. 이기실 거예요. 확신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유진 씨의 일기가 계속 떠올랐어요.
10년을 참고 살다가 나는 한 달 만에 도망쳤는데 유진 씨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다면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달이 넘게 이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나는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네 번째 재판 날, 상민 쪽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의무를 다했습니까? 네. 성관계를 거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건 몸이 아파서 몇 번이나 거부했습니까? 기억 안 나요. 원고 측 진술에 의하면 최소 3회 이상 거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유진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원고는 폐경 후 신체적 고통이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가 강요한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수치스러웠습니다. 법정에서 내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었어요. 피고 측 계속하십시오. 원고는 피고에게 얼마나 자주 성관계를 요구받았습니까? 하루에 두세 번. 그게 강요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건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진단서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질열상과 만성염증. 이것이 증거입니다. 방청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67세 할머니가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눈물이 났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물을 건넸어요. 마시세요. 힘내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증거가 명확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다 드러내는 게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끝나요. 하지만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5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이번엔 상민이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는 왜 원고와 결혼했습니까? 상민 쪽 변호사가 물었어요. 외로웠습니다. 전 부인이 돌아가신 후 7년 동안 혼자 살았고 원고를 만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원고를 사랑했습니까? 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거짓말. 주먹을 쥐었어요. 그렇다면 왜 김지은 씨와의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그건 실수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고에게 성적으로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부간의 자연스러운 관계였습니다. 거짓말. 내가 소리쳤어요. 정숙.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원고, 자리에 앉으세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피고 혼인 기간 중 원고 말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침묵. 대답하세요. 3명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그중 1명이 김지은 씨 맞습니까? 네. 나머지 2명은 누구입니까? 병원 간호사와 제약회사 직원입니다. 혼인 기간 중에도 이들과 관계를 지속했습니까? 네. 원고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침묵. 대답하세요.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인정했습니다. 드디어 몇 번입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10번 이상입니까? 아마도 20번 이상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0번 이상. 한 달 동안 20번 이상 강요당했다는 거예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얼굴을 대고 토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계속 구역질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은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변호사님, 언제 끝나요?
다음 주가 마지막 재판이에요. 그때 판결 나올 거예요. 견딜 수 있을까요? 견뎌야 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상민의 얼굴, 법정, 증언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몸무게도 OKG나 빠졌어요. 친구 혜숙이가 전화했어요. 은희야, 괜찮아? 소문 들었어. 응. 법정까지 간다며? 힘들겠다. 응. 힘들어. 우리 만날까? 밥이라도 먹자. 미안. 지금은 사람 보기 싫어. 그래도 혼자 있으면 안 돼. 나가자. 다음에 재판 끝나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67세에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는 게 마지막 재판 날, 드디어 마지막 재판 날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설 때 다리가 떨렸어요. 방청석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박미선 씨, 김지은 씨, 그리고 딸 수진이가 와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나를 안았습니다. 수진아, 언제 왔어? 어제 비행기 탔어.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엄마가 말 안 듣고.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내가 미안해. 진작 엄마 편 들어줄걸. 고마워. 모녀가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정숙, 재판 시작합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최후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상민 쪽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원고와 피고 모두 외로움에 결혼했습니다. 피고의 실수는 인정하나 위자료 5천만 원은 과도합니다. 1,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김유진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부,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피고는 계획적으로 원고를 속였고 혼인 기간 내내 다수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고는 67세입니다. 앞으로 재혼도 어렵고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피고의 과도한 성적 요구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들었어요. 산부인과 진단서, CCTV 영상, 증인 증언. 모든 증거가 명백합니다. 원고는 5천만 원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측 최후 변론 마쳤습니다. 잠시 후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가장 긴 30분이었어요. 수진이가 내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잘 될 거야. 응. 판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피고 이상민의 지속적인 외도와 성적 강요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원고 정은희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수진이가 내 손을 꽉 쥐었어요. 위자료는 3천만 원을 인정합니다. 3천만 원. 생각보다 적었지만 이겼어요. 재산 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이 짧으나 피고의 귀책 사유가 크므로 1천만 원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총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쾅! 판사가 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수진이가 나를 안았습니다. 이겼어. 엄마, 이겼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슬픈지 기쁜지 화가 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지은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새 출발하세요. 박미선 씨도 왔습니다. 유진이도 기뻐할 거예요. 미선 씨, 유진 씨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괜찮아요. 어머님이 이기셨으니까 유진이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김유진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하신 거예요. 상민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상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습니다. 상민으로부터 돈이 입금됐습니다. 4천만 원. 통장을 보니 실감이 났어요. 정말 끝났구나.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12년 전 남편 재혁이가 떠난 후처럼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12년 전엔 무기력했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싸웠고 이겼고 살아남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뭐해? 그냥 집에 있어. 엄마 한국에 좀 더 있을게. 엄마랑 같이 지내고 싶어? 수진아, 내일은 휴가 냈어. 엄마가 더 중요해.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엄마, 지금 갈게. 저녁 같이 먹자. 응.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은 또 올 거예요. 수진이가 왔습니다. 장을 잔뜩 봐왔더군요. 엄마, 내가 저녁 해줄게.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엄마 쉬어. 내가 할게. 수진이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엄마, 다 됐어. 먹자. 식탁에 앉았어요.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 맛있겠다. 엄마, 많이 먹어. 요즘 너무 말랐어. 응. 밥을 먹으며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글쎄, 생각 안 해봤는데. 엄마 음악 선생님이었잖아. 다시 해보는 건 어때? 67세에? 나이가 뭐 어때? 엄마 아직 건강하잖아. 생각해볼게. 엄마, 이번 일로 주눅 들지 마. 엄마 잘못 아니야. 응, 알아. 엄마는 용감했어. 67세에 법정까지 서서 싸웠잖아. 난 엄마가 자랑스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엄마, 울지 마.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고마워. 정말. 모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가고 혼자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동창회에서 상민을 만난 날, 설레던 데이트들, 결혼식, 그리고 악몽 같던 신혼생활, 의심, 배신, 분노, 법정에서의 싸움,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67세의 새 출발. 무섭기도 했지만 기대도 됐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상민의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김지은의 연락처도 삭제했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메모를 썼습니다. 해야 할 일. 1. 건강검진 받기. 2. 음악 관련 일자리 찾기. 3.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4. 친구들 만나기. 작은 목록이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재혁아,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보려고. 괜찮지? 바람이 불었어요. 대답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 두렵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68세가 됐어요.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시 이불을 덮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좋아, 오늘도 시작이야. 아파트 단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은희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에서 같은 아파트 사는 김순자 씨가 인사했습니다. 순자 씨도요. 어제 무릎은 괜찮으세요? 아이고, 덕분에 좋아졌어요. 은희 씨가 알려준 스트레칭 덕분에 6개월 전부터 시작한 아침 운동이었어요. 처음엔 혼자였는데 이제는 5명이 함께 했습니다. 다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은희 씨, 오늘 요가 동작 가르쳐 주실 거죠? 그럼요. 오늘은 허리에 좋은 동작 해볼게요. 함께 운동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샐러드와 요거트. 예전에는 밥과 국만 먹었는데 이제는 건강을 챙기게 됐어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 기대돼요. 저도요. 지난주 배운 노래 연습 많이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요즘 너무 행복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4개월 전부터 시작한 일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뒹굴며 TV만 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전화했었죠. 엄마, 그렇게만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지. 뭘 하니? 67세가. 엄마, 음악 선생님 했잖아. 그거 다시 해봐. 누가 67세 선생님을 원하겠어? 찾아보기나 해봐. 실버 합창단이나 노인정 같은데. 전화를 끊고 검색해봤어요. 시니어 음악교실, 실버 합창단. 여러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지역문화센터 시니어 음악 강사 모집 마이너스 경력 무관, 열정 있으신 분.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어요. 정은희 선생님,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센터장님이 50대 여성이었어요. 선생님,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28년 교직 생활이라니. 감사합니다. 근데 제 나이가 어떻습니까? 저희 수강생들도 60대, 70대세요. 오히려 나이가 비슷해서 더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요? 네.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언제든.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죠. 매주 목 오후 2시예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첫 수업 날이 생생했어요. 15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죠. 안녕하세요, 정은희입니다. 함께 즐겁게 노래 부르며 지내요. 선생님도 우리랑 나이 비슷하시네. 네, 68세예요. 어머, 그럼 우리랑 친구네.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노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부르는 거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수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 배울 노래는 봄날은 간다. 악보를 출력하고 가사를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은 작은 글씨를 보기 힘드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해숙이었습니다. 은희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응, 왜?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 있어. 같이 가자. 동창회. 순간 상민이 생각났습니다. 1년 전 그 동창회에서 만났었죠. 은희야, 괜찮아. 상민이는 안 와. 소문 들었잖아. 병원도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대. 그래. 응. 그러니까 걱정 말고 와. 다들 널 보고 싶어 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알았어. 갈게. 좋아. 6시에 신촌에서 봐. 수업 시간이 됐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강생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선생님. 어머, 선생님, 오늘 옷 예쁘다. 감사합니다. 다들 준비되셨어요? 네. 발성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아마이너스 소리 내볼까요? 아마이너스. 좋아요. 이번엔 더 길게. 아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웃음이 터졌어요. 누군가 음정이 빗나가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노래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오늘은 봄날은 간다 배울 거예요. 오, 그 노래 좋아해요. 피아노 반주를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누르는 느낌. 10년 만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70대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75세 할아버지의 굵은 목소리,
모두 섞여 하나가 됐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선생님, 이 노래 부르니까 엄마 생각나네. 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응. 엄마가 항상 부르셨는데. 돌아가신 지 30년이 됐어. 그럼 오늘 어머니한테 바치는 노래였네요. 그러네. 고마워요, 선생님.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노래가 추억을 불러오고 위로가 되는 순간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좋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센터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사무실로 갔어요. 선생님, 수강생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수업을 하나 더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더요? 네. 다른 센터에서 요청이 왔어요. 선생님 소문 들었나 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 정말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해볼게요. 좋아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센터를 나오며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는 나, 다시 시작하고 있구나. 동창 모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한식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떨렸습니다. 은희야. 해수기가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 테이블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고등학교 동창들. 은희야,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앉으니 옆에 앉은 친구가 물었어요. 은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음악 가르치고 있어. 진짜? 어디서?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분들한테. 와,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지. 해수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희야, 상민이 얘기 들었어? 순간 긴장했습니다. 뭐? 병원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갔대. 요양병원 일한다던데. 그래. 이혼 소송 건으로 소문 많이 났었잖아. 환자들도 다 떠나고. 은희야, 넌 잘한 거야. 그런 인간이랑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다른 친구가 거들었어요. 맞아. 나 들었는데 전 부인도 그 사람 때문에 고생 엄청 했다며? 응, 그랬대. 은희야, 이제 다 잊어.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응, 그러려고.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은희야,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어? 응, 음악 가르치는 게 재밌어. 다른 거는? 취미 같은 거? 요즘 수채화 배우고 있어. 진짜?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혼자 유튜브 보면서. 와, 대단하다. 나도 뭐 좀 배워야 하는데. 같이 할래? 어렵지 않아. 좋아. 다음에 가르쳐줘. 웃음이 터졌어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 소소한 일상 얘기들. 그게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잘 지내? 나 다음 달에 한국 갈게. 같이 여행 가자. 제주도 어때? 엄마랑 단둘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 엄마가 숙소 알아볼게. 사랑해, 수진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12년 전 재혁이가 떠난 후 텅 비었던 이곳. 1년 전 상민과의 악몽이 시작됐던 이곳. 이제는 다시 나만의 공간이 됐어요. 벽에 걸린 수채화를 봤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제목은 새로운 봄. 노란 개나리, 분홍 벚꽃, 파란 하늘. 희망을 담은 그림이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오늘쯤 상민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레고 기대에 차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설렘이 악몽으로 변할 줄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요. 법정에서 싸우며 배웠어요. 68세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나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다는 것.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핸드폰을 들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에 적었던 목록이 있었어요. 해야 할 일. 1. 건강검진 받기. 2. 음악 관련 일자리 찾기. 3.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4. 친구들 만나기. 모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 1. 수진이랑 제주도 여행. 2. 합창단 만들기. 3. 봉사활동 시작하기. 4. 책 쓰기 마이너스 제목 68세. 다시 시작. 책 쓰기.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내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동창회에서 상민을 만난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설렜던 날, 한강공원을 걸으며 손을 잡았던 날, 결혼식 날, 그리고 그 후의 악몽들, 의심, 발견, 배신, 법정에서의 싸움, 모든 순간들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나를, 눈을 떴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제여가 첫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나,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대답 같았어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8세의 얼굴, 주름이 있고 흰머리가 섞여 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정은이 오늘도 화이팅,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어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좋아, 오늘은 뭘 할까? 오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전엔 수채화 그리기, 오후엔 문화센터 수업, 저녁엔 친구 해수기랑 영화 보기. 평범한 하루. 하지만 소중한 하루였어요. 6개월 후, 나는 작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68세, 다시 시작 마이너스 황혼 재혼의 그림자에서 빛을 찾기까지. 자비 출판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책 출판 기념으로 문화센터에서 작은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50명쯤 되는 청중 앞에서 말했어요. 대부분 60대, 70대 여성들이었죠. 저는 67세에 재혼했다가 한 달 만에 이혼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 참고 계시는 분들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나서.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중요한 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책 사인해 주세요. 저한테도요. 한 분 한 분 사인해 드리며 악수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함께 응원해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빨강, 주황, 보라.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보냈어요. 수진아, 오늘 노을 예쁘다. 사랑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엄마가 자랑스러워.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피아노, 책꽂이, 수채화 도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내 그림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삶. 67세에 무너졌지만 68세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69세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창밖 노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나 자신.
용기 내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다시 시작해줘서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중도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67세든 77세든 87세든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니까요. 마이너스 정은이 69세, 68세 다시 시작 중에서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은혜 씨의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실제로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황혼 이혼, 황혼 재혼의 그림자. 나이 들어서도 사랑받고 싶고 외롭지 않고 싶은 마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은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법률구조공단 여성 긴급 전화 1366 노인 보호 전문기관 도움받을 곳은 많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